좋은 곳을 찾은 다음에는 그곳을 믿고 입시를 같이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의 면접과 최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거예요.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연세대 원주를 꼭 받침목으로 쓰라고 상위권 내지는 중상위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강원도에 살거나 춘천에 살거나 아니면 원주가 가까운 쪽에 산다고 하면 저는 강원지 전형을 꼭 쓰는 게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수시적 컨설팅을 받을 때 유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센터를 전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막 여기가 몇 번째로 온 센터세요? 하고 여쭤보면은 6번째로 온 곳이에요. 4번째로 온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대치동의 센터에서 받는 전략 컨설팅들, 단회차의 전략 컨설팅은 어디 센터를 가나 가격은 비슷해요. 가격은 비슷한데 이제 어딘가 한 곳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으니까 아마도 여러 곳에 가는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신뢰할 만한 센터를 하나 만들고 그곳과 좀 체계적으로 조율을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 한 번만 진행한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어떤 접근은 불가능하겠죠. 저는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좀 아쉬운 걸 많이 본 게 어머니들이 오셔서 4번째 왔어요, 6번째 왔어요 할 때마다 그 얘기를 꼭 해드려요. 그래서 믿을 만한 센터를 찾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일단 좋은 곳을 찾기까지는 헤매야 되는 것도 맞고 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좋은 곳을 찾은 다음에는 그곳을 믿고 입시를 같이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연세대 원주 캠퍼스의 의예과의 이 학교생활 우수자, 강원제 기획균형은 요 두 전형 합쳐서 제가 10명 정도를 합격을 시켜봤습니다. 작년에. 합격된 10명 중에서 7명 정도는 다른 학교를 간 걸로 알아요. 네, 그런 정도로 연세대가 원주 캠퍼스가 워낙 세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인서울의 그 의대만큼은 아닌 거죠. 교과 면접 인문사회 계열은 10월 12일에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 교과 면접 의예과와 이거 6배서라 그랬죠? 교과 면접 자연계열 이건 4배서라 그랬죠? 이거는 10월 19일에 면접을 보게 된다는 점. 면접 시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교과 면접 전형은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의예과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 의예과는 제시문 숙지하고 면접 15분 돼 있잖아요. 이거는 2개의 방에 나눠가서 들어가는 사실상의 MMI 면접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한 개의 방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제시문은 30분간 숙지한 다음에 각각에 맞는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인문계열에는 통계란 표현이 안 들어갔지만 인문계열에서 통계에 다뤄지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분석은 인문이든 사회든 자연이든 다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또 의예과에서 통계란 표현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요 의예과 학교생활 우수자, 강원제 기획균형의 의예과의 경우는 제시문 숙지가 20분에 면접 10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온 학생들의 그 상황이라던가 리뷰를 좀 들어봤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길었대요. 의예과들 면접이 좀 더 10분보다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의학적 인성평가 이거 가치관 평가예요. 사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인데 제가 항상 답을 정해줘요. 따뜻한 의사가 될래? 실력 있는 의사가 될래? 그렇게 물어봐서 양자택일적인 질문이 나온다면 반드시 실력 있는 의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내용을 겹쳐서 말하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을 거기 때문에 문의해 주시면 제가 비밀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회사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논술 시험은 언제입니까? 11월 22일 그러니까 수능 보고 한 일주일 후에 보게 되겠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힐이 좀 찬 상태죠. 수능 보고 다음날에 수능 면접을 본다던가 논술을 본다던가 한 학교들이 흔치 않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할 말은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세대학교는 저 정도 일주일 정도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자격 기준 최저죠. 여러분들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예전에 너무 복잡했는데 이제 딱 정리가 됐어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인문사회 계열은 일반 논술에선 2합류,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강원인재, 기후균형전에서 2합 7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면접 전형에서는 최저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 탐구를 두 과목 평균을 할 거냐 한 과목만 반영할 거냐인데 밑에 보시면 탐구는 상위 등급 1개만 반영한다고 돼 있어요. 다만 의예과는 과탐 2개를 각각 반영합니다.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반드시 수학, 가, 형을 시험을 쳐야 하고요. 지금 얘가 지금 일반 논술 전형이잖아요. 일반 논술 전형에서는 국어, 수학, 과학, 과탐 2 이렇게 각각 4개 과목이죠. 이것 중에서 3개를 1등급 받아야 합니다. 3개를 1등급 받아야 하고 그리고 AND예요. 추가 기준은 AND 영어는 2등급을 받아야 되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논술 전형이랑 학종 전형인데 국어, 수학, 과학, 과탐 1, 과탐 2 중에서 3개 학이 4등급 이내. 그러니까 논술의 최저가 더 까다로운 거고요. 그리고 추가 기준은 동일합니다. 영어 2등급에서 한국사 4등급 이내로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의예과 지원자는 과학탐구 4개 과목에서 과목명이 다른 2개의 과목이 응시한다고 합니다. 같은 과목에 원투는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저는 이런 조건을 왜 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조건 같은 거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까다롭게 참견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간호학과는 인문계열의 경우 수학 나형이어도 상관없고 만약에 이렇게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수학 나형을 봤다 그러면은 내가 학교에서 자연계열이었다 하더라도 인문계열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연계열을 쓸 수 있는 학생들은 수학 가를 본 학생, 그리고 과탐을 본 학생, 요가 엔드 요건입니다. 지금 인문사회랑 자연계열을 다른 거면 딱 하나예요. 과목. 그러니까 인문사회는 수학을 나형을 보든 가형을 보든 탐구를 사탐을 보든 과탐을 보든 상관이 없는데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학, 가의 과탐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맨날 얘기하는 장학금 한번 볼까요? 연세대학교는 신입생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 장학금을 확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조금 더 성적을 많이 늘렸고요. 신입생 장학금을 보면 우수 신입생은 입학 전후 1% 이내의 학생은 등록금 전액에 8학기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계속 지급 조건이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니까요. 이 정도도 유지 안 하는데 8학기나 지원해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 중에서 최우수 학생 이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2학기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자치단체장 장학금의 경우에는 기숙사비를 지원해준다 정도가 기록이 있습니다. 용돈 주는 전형을 찾아보고 있는데 별로 없어요. 장학금에 쭉 보면 다른 학교랑 비슷하게 여기 학과 근로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건 있네요. 봉사 장학금도 있고 장애학생 도우미도 있고요. RA 장학금도 있네요. 교내 근로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이네요. 그렇게 매력적인 장학금 조건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정도는 다 있는 거니까요. 연세대학교 좀 체계적으로 많이 살펴봤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들을 그래도 좀 꼼꼼하게 봐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각종 서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요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